3월의 서울 마포구는 새 학기의 긴장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기였다. 벚꽃이 피기 전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지훈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시작했다. 42살, 여의도에 있는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그는 새해 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뒤 초등학교 6학년 아들 한민재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와 사교육이 일상처럼 굴러가는 시대지만 지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여전히 아침마다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민재가 다니는 학교는 홍대 근처의 공립초등학교였다. 학군이 나쁘지 않았고 주변에는 학원과 스터디 카페가 촘촘히 자리 잡고 있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6학년에게 성적은 이미 중요한 문제였다. 지훈은 아들이 뒤처지지 않기를 바랐지만 무엇보다 건강과 안정이 우선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도시락을 싸주는 방식을 택했다. 아내가 생전에 해오던 방식이기도 했다. 도시락은 늘 비슷했다. 따뜻한 밥과 달걀말이, 소고기 장조림, 제철 반찬, 김치, 그리고 작은 과일통, 과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구성. 지훈은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압박을 받든 점심시간만큼은 안정적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3월 둘째 주가 되면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 민재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냉장고를 열고 남은 반찬과 밥을 꺼내 빠르게 먹어치웠다. 처음에는 성장기라 그렇다고 여겼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조금 작은 편이었기에 더 많이 먹는 것이 오히려 반가웠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다. 단순한 허기가 아니었다. 점심을 거른 사람처럼 절박한 모습이었다. 지훈은 회사에서 돌아와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프로젝트 일정과 거래처 보고서보다 아들의 식사량이 더 신경 쓰였다. 혹시 도시락이 부족한 걸까? 혹시 학교 급식이 더 나았던 건 아닐까? 그러나 도시락은 항상 충분했다. 초등학생이 먹기엔 오히려 많은 양이었다. 며칠 뒤, 그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면서 내용물을 정확히 기억하기 시작했다. 반찬의 개수, 과일 조각의 수, 밥의 양까지 머릿속에 저장했다. 한국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집요함이었다. 아이의 하루는 결국 부모의 세심함 위에 놓여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면 민재의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냈다. 통은 늘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밥풀 하나 남지 않았다. 처음에는 잘 먹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곧 의문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먹었다면 집에 와서 저녁 전까지 계속 배고플 리 없었다. 민재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들었다. 학원 이야기도 친구 이야기도 잘 꺼내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늘었고 학교에 대한 질문에는 짧은 대답만 남았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숨기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침묵은 그중 가장 흔한 신호였다. 지훈은 바로 추궁하지 않았다. 강하게 밀어붙이면 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일상을 유지했다. 출근 전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학원 스케줄을 확인하고 시험 대비 문제집을 점검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가정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3월 셋째 주 월요일, 민재는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먹었다. 냉동해 두었던 만두까지 꺼내어 데웠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다. 혹시 아이가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었다. 친구 관계 문제, 따돌림, 혹은 단순한 취향 문제. 그러나 도시락이 매일 완전히 비워진다는 사실이 걸렸다. 누군가 먹고 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그는 일부러 도시락 반찬의 위치를 기억해 두었다. 반찬 칸의 배열까지 세밀하게 떠올렸다. 저녁에 확인한 도시락은 여전히 완벽히 비어 있었다. 어색할 정도로 깨끗했다. 먹은 흔적이 아니라 비워진 흔적처럼 느껴졌다. 민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학교 이야기를 꺼내면 주제를 바꾸거나 방으로 들어갔다.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담임교사는 학급 분위기가 안정적이라고 공지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확신에 가까운 불안을 느꼈다. 한국의 학교는 겉으로는 질서정연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권력 관계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대가 또래가 아니라 어른일 경우 말은 더 어려워진다. 3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 무렵 지훈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성장통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들의 배고픔은 단순한 식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의 공허함처럼 보였다. 그는 그날 아침 도시락을 싸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반찬을 넣었다. 밥 위에 고기를 넉넉히 올리고 과일을 2종류로 나누었다. 혹시라도 부족할까 봐서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질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왜 아이는 점심을 먹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도시락은 매일 사라지는가?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아침이 시작됐다. 민재는 여전히 조용했고 도시락은 여전히 완벽히 비워져 돌아왔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지훈은 이제 우연이 아니라 구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3월이 끝나갈 무렵 한지훈은 더 이상 상황을 성장기의 식욕으로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들의 배고픔은 단순한 허기가 아니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패턴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처럼 느껴졌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쌓아야 했다. 그날 저녁, 그는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학교 이야기를 꺼냈다. 담임 수업은 어떤지, 반 분위기는 어떤지, 점심시간에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 질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전과 달랐다. 민재는 짧은 대답만 남겼다. 괜찮다는 말, 별일 없다는 말, 그냥 그렇다는 말, 그 이상의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지훈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른의 기대에 익숙하다.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 그렇다. 성적, 생활기록부, 교사의 평가. 모든 것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아이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조용히 넘어가려 한다. 며칠 뒤, 그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었다. 도시락은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민재는 먹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답은 짧았고 이어지는 설명은 없었다. 지훈은 그 미묘한 간극을 느꼈다. 말은 긍정이었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는 대화를 그 자리에서 멈췄다. 압박하면 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내용물을 정확히 기억했다. 반찬의 종류와 수량, 밥의 양, 과일의 개수. 마치 확인 시험을 준비하듯 세세하게 기록했다. 저녁이 되면 도시락통을 확인했다. 늘 완벽하게 비어 있었다. 남은 흔적은 없었다. 반찬을 남기는 편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매일같이 깔끔하게 먹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가 알고 있는 민재의 식습관과 맞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다. 혹시 친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닐까? 한국 초등학교에서는 간식이나 반찬을 서로 나누는 문화가 흔하다. 그러나 도시락 전체를 매일 나눈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무엇보다 그렇게 나누었다면 집에 와서 그토록 허겁지겁 먹을 이유가 없었다. 민재의 태도도 변해 있었다. 학원에서 돌아온 뒤에도 말수가 적었고 학교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주말에 친구를 만나는 일정도 줄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늘었지만 웃음은 줄었다. 겉으로는 큰 사건이 없는 듯 보였지만 정서적인 긴장감이 분명히 존재했다. 지훈은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부모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방치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그는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하는지 고민했다.
4월 첫째 주 월요일, 민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들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추가로 라면을 요구했다. 그날 밤, 지훈은 아들의 식사량을 떠올리며 계산을 해보았다. 아침과 저녁을 합친 양이 점심을 먹지 않았을 때의 양과 비슷했다. 가설이 점점 현실처럼 다가왔다. 그는 다음 날 일부러 도시락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 평소보다 반찬을 줄이고 대신 과일을 한 조각만 넣었다. 만약 아이가 실제로 먹는다면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저녁에 돌아온 도시락은 여전히 완벽히 비어 있었다. 그리고 민재는 집에 오자마자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찾았다. 이제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졌다. 도시락은 사라지고 있지만 민재는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도시락이 부족한지, 혹시 친구들과 나누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는 표현 대신 짧은 부정의 말로 상황을 정리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말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균열이 있었다. 지훈은 아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기 위한 선택처럼 보였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어른에게 문제를 알리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괜히 일이 커질까 봐, 자신이 더 불이익을 받을까 봐, 혹은 그 상황이 당연하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하나씩 떠올렸다. 또래 간 갈등, 반장이나 선배의 압박, 혹은 교사의 통제. 초등학교 6학년은 애매한 나이다. 아직 어린아이이지만 동시에 책임을 요구받는다. 작은 위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4월 둘째 주가 시작되자 지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감으로는 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 그는 반차를 내고 학교에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충동이 아니었다. 지난 한 달간의 기록과 관찰이 쌓인 결과였다. 도시락이 사라지는 구조, 반복되는 허기, 줄어든 말수.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아침에 평소처럼 도시락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평소와 동일한 양으로 되돌렸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한 일상을 유지했다. 민재는 여전히 조용했고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다. 이 문제는 이제 개인의 의심 단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확인의 단계로 이동했다. 지훈은 자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점검을 시작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날 오전, 그는 회사 대신 학교로 향할 계획을 세웠다. 더 늦기 전에 도시락이 사라지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했다. 민재가 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확인해야 했다. 반복되는 패턴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침묵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4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한지훈은 반차를 내고 아들의 학교를 찾았다. 무작정 항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한국의 학교 시스템은 절차와 근거를 중시한다. 부모의 직감이나 분노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최대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실을 통해 교장 박성규와의 면담이 잡혔다. 지훈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상황을 정리해 전달했다. 매일 비워져 돌아오는 도시락, 집에 오자마자 반복되는 극심한 허기, 점점 줄어드는 학교 이야기. 그는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장은 학교 내에 도시락 관련 문제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담임교사 김혜린 역시 민재가 특별한 갈등을 보인 적은 없다고 했다. 성적도 안정적이고 수업 태도도 무난하다는 평가였다. 겉으로 보이는 기록은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지훈은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도시락이 매일 완벽하게 사라지는데 아이는 점심을 먹지 않은 것처럼 귀가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착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차원에서 점심시간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지 요청했다. 담임교사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였다. 최근 민재가 점심시간에 교실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했다.
친구들과 급식실에 가지 않고 혼자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훈은 몇몇 같은 반 아이들과의 짧은 면담을 요청했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확인 수준이었다. 학교 측은 학부모 참관하에 간단한 확인을 허용했다. 아이들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민재가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말이 나왔다. 함께 도시락을 펴본 기억도 없다고 했다. 어떤 아이는 민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지 않고 점심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조였다. 도시락은 분명 매일 가방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도시락은 점심시간 중 어디에서 사라지는 것인가?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한 번은 민재가 무언가를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교무실 근처 복도 쪽에서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 말은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왜 버렸을까? 그리고 왜 반복될까? 지훈은 점점 상황이 단순한 또래 갈등이 아닐 수도 있다고 느꼈다. 아이들 사이에서 도시락을 강제로 빼앗는다면 소문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대신 민재가 점심시간에 특정 수업 전후로 긴장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 담임 교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민재가 수학 수업 시간에는 유독 말수가 적고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전학 온 수학교사 이동현의 수업에서 특히 그렇다는 것이다.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다소 엄격하다는 학부모 의견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현은 경기도 소재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옮겨온 교사였다. 성적 관리에 엄격하고 규칙을 강조하는 성향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만 말로 압박을 주는 방식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간간히 돌았다고 했다.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 지훈은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은 잡혔다. 점심시간, 교무실 근처, 그리고 수학 수업 전후의 긴장. 조각들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교장에게 이동현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학교 측은 절차에 따라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단독 면담은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장 입회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훈은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더 커졌다. 만약 문제의 중심에 어른이 있다면 아이가 스스로 말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사의 권위는 여전히 강하다. 초등학생에게 교사는 평가자이자 기록자다. 아이는 그 권력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안다. 그날 오후, 그는 이동현을 만났다. 교사는 차분했고 수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평가를 전달했다. 민재는 조용하지만 문제는 없다고 했다.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행동도 없다고 덧붙였다. 점심시간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지훈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더 밀어붙일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점심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현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에 맡긴다고 답했다. 교사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면담은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지훈의 의심은 오히려 짙어졌다. 교사의 태도는 매끄러웠지만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우려에 대한 공감이나 놀람이 거의 없었다. 마치 이미 예상한 질문에 대한 준비된 답처럼 느껴졌다. 학교를 나서는 길에 그는 상황을 다시 정리했다. 또래의 문제라는 단서는 희미했다. 대신 점심시간의 공백, 교무실 인근 동선, 수학 수업에서의 긴장, 그리고 도시락의 완전한 소멸이 남았다. 그날 저녁, 민재는 여전히 평소처럼 집에 돌아와 허기를 채웠다. 도시락통은 여전히 깨끗했다. 지훈은 더 이상 단순한 오해라고 믿지 않았다. 구조적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제 문제는 한 단계 올라섰다. 아이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침묵 뒤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야 했다. 단순한 추측으로는 부족했다. 학교는 근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는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동현과의 면담 이후 한지훈의 생각은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아직 확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의심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도시락이 사라지는 시간대는 점심시간 전후였고 아이는 수학 수업과 연결된 특정 흐름 속에서 긴장하고 있었다. 또래 학생들 사이의 갈등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구조였다. 그는 다시 한번 상황을 차분히 정리했다. 민재는 도시락을 학교에 가져간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도시락은 비어 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가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교사는 점심시간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점심시간과 수업 사이 어딘가에서 도시락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한국의 초등학교는 비교적 통제된 공간이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교사와 행정실의 관리가 촘촘하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훈은 그 점이 가장 불안했다. 그는 담임교사 김혜린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민재가 수학 수업 시간에 보이는 태도 변화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요청했다. 김 교사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민재는 수학 시간에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발표를 피하며 평가 전에는 유독 조용해진다고 했다. 수학교사 이동현이 규칙과 질서를 강조하는 편이라 아이들이 긴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훈은 이동현의 수업 방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학부모 커뮤니티를 확인했고 몇몇 부모들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공개적인 불만은 없었지만 조금 엄격하다, 아이들이 눈치를 많이 본다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인상일 뿐 징계 사안이 될 수준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학교를 찾았다. 이번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보다 구조적인 질문을 던졌다. 점심시간에 교사가 학생을 개별적으로 호출하는 경우가 있는지, 특정 규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학교 측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개별 지도가 점심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공식 일정에는 그런 항목이 없었다. 그 답변은 오히려 지훈의 의심을 강화했다. 공식 기록이 없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권한 남용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이동현과의 짧은 면담을 떠올렸다. 우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응 대신 원칙과 자율이라는 말이 반복되었다. 점심과는 무관하다는 선 긋기 역시 지나치게 명확했다. 한국 사회에서 교사는 여전히 신뢰받는 직업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의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잘못된 추측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지훈은 그 점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권력 관계 때문이라면 방과는 더 큰 책임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민재의 최근 변화를 다시 떠올렸다. 점점 줄어든 학교 이야기, 질문에 대한 짧은 답, 그리고 도시락에 대한 민감한 반응. 단순히 점심을 굶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말하지 않으려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4월 셋째 주가 시작되자 지훈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학교는 근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교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황뿐이었다. 아이의 침묵과 도시락의 소멸, 그리고 교사의 매끄러운 태도와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만약 이동현이 실제로 문제의 중심에 있다면 성급한 의심은 아이에게 더 큰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교사가 경계하면 증거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더 깊이 침묵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정의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움직여야 했다. 한국의 제도는 증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학교와의 신뢰를 완전히 깨지 않으면서도 진실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민재를 직접 압박하는 방식은 배제했다. 아이는 이미 충분히 긴장해 있었다. 4월 넷째 주 월요일, 그는 결정을 내렸다. 추측을 멈추고 확인으로 넘어가기로 했다.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경로로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계속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위험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만약 문제의 중심에 어른이 있다면 아이는 무엇을 느꼈을까?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받는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은 권위에 순응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 그 수능이 이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다. 이제 의심은 명확한 방향을 갖고 있었다. 이동현이라는 이름이 중심에 놓였다. 그러나 이름만으로는 부족했다. 기록과 증거가 필요했다. 지훈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시작했다.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이였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방법을 찾기로 했다. 다음 선택은 신중해야 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었다. 의심은 이제 확신 직전까지 와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확인이 남아 있었다. 4월 넷째 주 화요일 밤, 한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정황에 기대어 머뭇거릴 수 없었다. 학교는 증거를 요구했고 그 요구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동안 아이는 매일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심을 말로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그는 관련 법률을 찾아보았다. 타인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그 선택은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단순한 오해의 단계를 지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도시락을 준비하는 과정은 여전히 익숙했고 손놀림은 흔들림이 없었다. 밥과 반찬의 구성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변화가 있다는 신호를 주고 싶지 않았다. 대신 가방 앞주머니 안쪽에 작은 녹음 장치를 넣었다. 외관상 눈에 띄지 않는 크기였다. 하루 동안 작동하도록 설정했다. 그는 이 선택이 최선인지 스스로에게 여러 번 확인했다.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아이를 의심한 셈이 된다. 그러나 만약 무언가가 기록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 민재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지훈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수학 수업이 끝났을 시간대를 떠올리며 그는 기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없이 생각했다. 섣불리 학교에 연락할 수는 없었다. 하루치 기록이 필요했다. 퇴근 시간을 앞당겨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민재는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 전까지 허기를 채웠다. 도시락통은 여전히 깨끗했다. 반복되는 장면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가방 안에 남아있는 장치였다. 민재가 방으로 들어간 뒤 지훈은 조용히 가방을 확인했다. 장치는 그대로 있었다. 그는 서둘러 파일을 옮겼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멈췄다. 이 파일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교실 소음과 학생들의 잡음이 이어졌다. 수업 진행 목소리, 필기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는 시간을 넘기며 점심시간 전후를 찾았다. 정오를 조금 지난 시점, 가방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이어서 또 다른 목소리가 녹음되었다.
성인 남성의 낮고 일정한 톤이었다. 감정의 기복 없이 지시하는 말투. 도시락을 요구하는 표현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 말은 명령에 가까웠다. 강압적인 어투는 아니었지만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였다. 잠시의 침묵 후 무언가가 가방에서 꺼내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반찬통이 열리는 미세한 소리도 들렸다. 그 다음에는 짧은 대화가 이어졌다. 아이의 목소리는 낮았고 허락을 구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일부라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요청이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은 짧았다. 규칙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지훈은 재생을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들었다. 그러나 이미 핵심은 드러났다. 이 일은 하루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다. 반복을 전제로 한 구조였다. 규칙이라는 말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통제의 언어였다. 그는 다시 한번 파일을 재생했다. 혹시 오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녹음은 명확했다. 목소리는 이동현의 것이었다. 면담에서 들었던 톤과 정확히 일치했다. 차분하고 계산된 어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 이제 의심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대응뿐이었다. 그는 즉시 학교로 달려가지 않았다. 감정에 휩쓸리면 절차를 망칠 수 있었다. 녹음 파일을 복사하고 날짜와 시간 정보를 정리했다. 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원본을 그대로 보존했다. 한국의 교육청은 교사 관련 민원에 민감하다. 그러나 동시에 절차를 엄격히 따진다. 준비가 필요했다. 그날 밤 그는 민재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직접적인 추궁이 아니라 확인의 방식이었다. 녹음 내용을 모두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점심시간에 누군가 도시락을 가져간 적이 있는지 물었다. 민재는 잠시 침묵한 뒤 오래된 사실처럼 인정했다. 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일이라고 했다. 교사의 요청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지훈은 그 말 속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를 보았다. 위협이 아니라 암묵적 권위였다.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요구. 초등학생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는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구조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그는 학교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황이 아니라 증거를 들고 가는 것이다. 교장의 말이 떠올랐다. 증거가 필요하다. 그 요구에 그는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가방에 녹음 장치를 넣지 않았다. 반복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이미 충분했다. 그는 파일을 휴대전화와 USB에 옮겼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학교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보호의 편에 설 것인지, 침묵의 편에 설 것인지, 지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의심의 단계는 끝났다. 이제는 책임의 단계였다. 다음 날 저녁, 한지훈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미 증거는 확보되었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가 아니라 아들이었다. 녹음 파일 속의 목소리는 분명 이동현이었지만 그 상황을 실제로 견뎌온 사람은 민재였다. 문제의 중심에는 아이의 감정과 인식이 있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녹음 장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점심시간에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시락을 요구한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 민재는 오래 침묵하지 않았다. 이미 숨길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낀 듯 했다. 이 일은 3월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수학 시간 전에 따로 불려갔고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규칙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점심을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는 식의 설명이 덧붙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 점심시간이 되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반복되었다고 했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다.
그러나 말투와 분위기에서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초등학생에게 교사의 말은 명령과 다르지 않다. 생활기록부, 수행평가, 태도 점수. 아이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불이익이라는 단어를 직접 듣지 않아도 가능성만으로 충분히 압박이 된다. 민재는 왜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괜히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교사가 말한 규칙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알 수 없었고 혼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봐 불안했다고 했다. 한국의 학교 문화에서는 참는 것이 종종 성숙함으로 오해된다. 민재 역시 그 틀 안에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분노보다 냉정을 유지하려 했다. 이동현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반복을 만들고 침묵을 조건으로 삼은 구조였다.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축소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었다. 그는 민재에게 분명히 했다. 이 일은 민재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다. 규칙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른이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전했다. 민재는 한 가지를 덧붙였다. 한 번은 과일이라도 남길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요청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때 돌아온 답은 일부만 허용한다는 식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반드시 빨리 먹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부터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한 달 가까이 반복된 상황에서 멈추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지훈은 그 대목에서 녹음 파일 속 문장을 떠올렸다. 동일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사실과 기록은 일치했다. 오해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민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도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구조는 멈출 것이라고 했다. 민재는 걱정을 드러냈다. 혹시 교사가 화를 내거나 다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염려했다. 지훈은 학교가 공식 절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미 녹음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그것은 단순한 오해로 덮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일은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보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다른 학생의 가능성을 생각했다. 민재 한 명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규칙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면 구조는 확장될 수 있다. 만약 다른 아이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번 대응은 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날 밤 지훈은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날짜와 시간, 수업 전후의 흐름을 정리했다. 학교가 문제를 축소하려 한다면 교육청에 제출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였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초기에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도 존재한다. 그는 두 경로 모두를 염두에 두었다. 민재는 그날 이후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숨기고 있다는 긴장은 줄어든 듯했다. 말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만으로도 압박은 완화되었다. 지훈은 다음 날 학교에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녹음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교장의 이전 발언이 떠올랐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 이제 그 조건은 충족되었다. 이 일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아이의 진술과 녹음 기록이 일치했다. 이동현의 행동은 권한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단순한 식사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를 이용한 심리적 압박이었다. 지훈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인식했다.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 구조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전환해야 했다. 녹음 파일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책임을 요구하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는 그 책임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한지훈은 교장에게 연락해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이미 한 차례 상담이 있었기에 학교 측은 사안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통화에서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간단히 알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면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 말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졌다. 면담은 그날 바로 진행되었다. 교장과 교감, 그리고 담임교사가 함께 자리했다. 지훈은 감정을 배제한 채 파일을 제출했다. 날짜와 시간, 녹음 경로를 설명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된 내용 그대로를 근거로 제시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학교 측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동현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도시락을 요구하는 내용과 규칙이라는 표현, 그리고 침묵을 요구하는 지시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단순한 오해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교장은 파일이 끝나기 전부터 심각성을 인지한 듯 보였다. 지훈은 분명히 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학생 인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가 점심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통제하고 이를 비밀로 하도록 요구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내부 절차에 따를 의사가 있지만 필요할 경우 교육청과 외부 기관에도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교장은 즉시 이동현을 불러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훈은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답했지만 지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날 오후 이동현은 학교 측 조사에 응했다. 처음에는 맥락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락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식습관 지도 차원이었다는 해명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녹음 파일 속 표현은 일관되었다. 규칙이라는 단어, 반복된 요구, 그리고 침묵을 조건으로 삼은 구조는 단순한 지도와 거리가 멀었다. 학교는 즉시 이동현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내부 조사와 동시에 교육청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지훈은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는 감정적인 반응 대신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 며칠 뒤 학교는 추가 사실을 확인했다. 다른 학년의 한 학생이 유사한 경험을 진술했다. 동일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점심시간에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녹음이 없었기에 즉시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교육청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학생 인권 침해 여부가 심의 대상이 되었다. 학교는 학부모 전체에게 공지를 보내 조사 진행 사실을 알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였지만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행 중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지훈은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인적 보복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동현을 처벌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구조를 멈추기 위해 움직였다. 만약 녹음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아이의 예민함으로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동현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에게 점심을 통제함으로써 규율을 강화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논리는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교육청은 학생의 식사를 통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동현은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동시에 향후 일정 기간 교단 복귀가 제한되는 조치가 추가되었다. 학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점심시간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교사 대상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훈은 그 통보를 받았을 때 안도와 동시에 무거운 감정을 느꼈다. 문제는 공식적으로 정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가 겪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민재에게 결과를 설명했다. 이동현은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이 일은 공식적으로 잘못으로 인정되었다고 말했다. 민재는 조용히 들었다. 한동안 불안으로 굳어있던 표정은 조금씩 완화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지훈은 그 점을 알고 있었다. 제도적 처분은 시작일 뿐
아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또 다른 단계였다. 학교는 학급 단위 상담을 진행했고 학생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교사의 권위와 학생 권리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다. 학교 전체가 자신의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훈은 마지막 면담에서 교장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다. 사건의 세부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장은 동의했다. 공식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현은 결국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임 절차와 병행되던 과정에서 더 이상의 항변은 없었다. 그는 학교를 떠났다. 조용한 퇴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작지 않았다. 지훈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만약 그날 녹음 장치를 넣지 않았다면 이 일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침묵은 아마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구조는 유지되었을 것이다. 이제 학교는 움직였다. 그리고 구조는 멈췄다. 남은 것은 회복이었다. 5월이 되자 학교는 겉으로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공문과 안내문, 학부모 간담회와 내부 점검이 이어졌고 이동현의 이름은 공식 기록 속 사건 번호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한지훈에게 중요한 것은 학교의 평판이 아니라 아들의 일상이었다. 제도는 움직였지만 아이의 마음은 그 속도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다. 김민재는 며칠 동안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묘한 긴장을 보였다. 도시락을 가방에 넣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억이 함께 따라붙는 듯 했다. 지훈은 그 변화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 다만 과하게 반응하지도 않았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는 일은 그대로 유지했다. 밥과 반찬의 구성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이전과 달리 의미가 달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다시 신뢰를 세우는 행위였다. 학교는 학급 상담을 진행했고 학생 인권 교육을 강화했다. 담임교사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함께 식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형식적인 조치로 끝날 수 있는 변화였지만 적어도 눈에 보이는 구조는 수정되었다. 지훈은 그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만 문제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태도는 중요했다. 민재는 조금씩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사라지는 일은 없어졌다. 학원에서 돌아온 뒤에도 학교 이야기를 간간히 꺼냈다. 수학 성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수업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든 듯했다.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의 변화였다. 지훈은 한 번도 괜찮아졌느냐고 직접 묻지 않았다. 대신 일상을 통해 확인했다. 저녁 식탁에서 밥을 남기지 않는 모습, 시험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는 태도, 주말에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변화. 그것들이 회복의 신호였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점심시간이 무섭지 않다고 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지난 2달을 통과해 나온 문장이었다. 지훈은 그 순간 자신이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종종 생각했다. 이 일은 도시락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소함을 그냥 넘겼다면 구조는 유지되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는 종종 결과로 판단받는다. 성적, 입시, 스펙. 그러나 그보다 앞선 단계에는 안전과 존엄이 있다. 아이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 아무리 높은 성취도 의미가 없다. 지훈은 자신이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의심을 감정으로 소비하지 않고 확인으로 옮겼을 뿐이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학교에서도 변화의 여파는 남았다. 교사 연수에서 학생 인권과 권한 남용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서로의 경험을 더 솔직하게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괜히 예민한 부모로 보일까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드러났다. 사건은 한 교사의 퇴장으로 끝났지만 질문은 학교 전체에 남았다. 민재는 6학년 2학기를 맞으며 중학교 진학을 준비했다.
입시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고 학원 일정은 빽빽했다. 그러나 지훈은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성적이 흔들리더라도 아이의 감정 신호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경고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배웠다. 어느 늦은 밤, 지훈은 도시락통을 설거지하며 잠시 멈췄다. 처음 이 일을 이상하게 느꼈던 날을 떠올렸다. 아이가 집에 돌아와 급하게 밥을 먹던 모습. 그때 그냥 성장기라 여기고 넘겼다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언제나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균열로 시작된다. 그는 민재에게 완벽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 속에서 다양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사실이다. 민재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며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일이다. 그 단순한 사실이 한때는 흔들렸다는 것을 두 사람은 기억한다의 사건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지훈에게 남은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아이의 침묵을 사소하게 여기는가? 규칙이라는 말에 얼마나 쉽게 안심하는가? 권위 앞에서 아이의 불안을 얼마나 자주 축소하는가? 도시락 한 통은 거창한 상징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호와 존중의 최소 단위다. 누군가 그것을 빼앗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훈은 알게 되었다. 아이를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싸움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반복되는 작은 이상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그 작은 이상을 외면하지 않는 선택이 결국 구조를 바꾼다. 아이의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덜 위험해진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되는 일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책임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함께 따라가 주셨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있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은 신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큰 사건보다도 반복되는 사소한 변화가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 뒤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일, 그리고 그 침묵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가 결국 사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책임 있는 선택이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와 응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